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3거래일간 급락세를 이어갔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현지 시간으로 6일 일제히 반등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6% 올랐고 S&P 500 지수는 1.04%, 나스닥 지수는 1.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전월 대비 2.5%가량 감소한 73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알파벳과 아마존을 제외한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은 반독점 소송 패소가, 애플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 지분의 절반을 매각한 점이 주가 상승을 제한했는데요. 오늘 기술주들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 8단의 납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양사는 조만간 공급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며 4분기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7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3거래일 연속 급락했던 미국 뉴욕 증시가 드디어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간밤 다우 지수는 0.76%, 그리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대 반등에 성공해줬는데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이 공포 지수죠. VIX 지수도 간밤 28%가량 큰 폭으로 내려앉으면서 진정이 됐고요. 또 이 전날 미국 서비스업 지표가 확장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투매 심리가 다소 진정되고 저가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다만 이번 증시 급락 사태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여기에 대한 되돌림은 이제 겨우 절반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직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오늘 또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3E의 8단 제품 납품 테스트를 드디어 성공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올 4분기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각 삼성전자는 2%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지금 이 시각 흐름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지만 장중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전환에 3% 상승에 그쳤던 코스피, 오늘은 0.85% 다소 약하게 상승불 켜주고 있고요. 2,54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3거래일 연속 동반 매도세가 두드러졌던 코스피 시장.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에코프로와 리가켄바이오의 급등세에 따라서 6%대 반등에 성공한 코스닥. 오늘은 1.24%, 마찬가지로 코스피보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740선을 막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어제와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이 기관과 외국인은 양시장 모두에서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흐름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비만 치료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화제의 비만 치료제죠. 위고비가 올 3분기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위고비의 제약사죠. 이 노보노디스크의 한국지사 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구체적인 납품 일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가격 결정 등 최후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강세장에서도 비만 치료제 테마가 유독 눈에 띄었었죠. 오늘은 과연 이 중 어떤 종목을 만나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한 2%까지 올라왔다가 좀 밀리면서 1%대로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반등은 반등이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더 세게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박스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박스권 이게 뭐 결과적으로는 박스권장이 다시 됐는데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바닥을 쳤느냐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아니요. 안타깝지만 바닥을 친 거는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바닥을 쳤다라는 모습이 나오려면요. 이 정도의 흐름으로 나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조정의 흐름이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이렇게 조정받은 하락 N자로 조정받은 흐름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빠졌으니까 이제 저점 테스트를 또 한 번 더 겪어야 됩니다. 이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러려면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뭐 미국에서 어제 나왔었던 뭐 시카고 연준 총재가 경기 침체 아니다. 그다음에 연준에서 만약에 경제가 악화가 된다라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 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뭐 이런 좋은 호재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엊그저께 줬고 뭐 오늘도 뭐 그거에 이제 이어지는 흐름인데 미국 시장이 여기서 바닥을 어느 정도 쳤다라는 시그널이 보이려면 17,000원 넘어서야 됩니다. 이것도 못 넘어간 상태에서 왔다 갔다 그러다 악재 나오면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구간이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종목들의 미국 장도 흐름을 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미국 시장도 지금 대선이 있고 테마주 흐름도 괜찮고 그리고 미국 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테마주들이 돌지를 않아요. 테마주들이 죄다 급락을 합니다. 근데 지금 테마주들이 아주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는 뭐 이번 달에서 계속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이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려면은 뭐 엔캐리 청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해소가 다시 또 되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와줘야 되고 아직 그것들이 뭐 이슈가 안 좋게 나왔다가 흔들렸지만 그게 뭐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아직 조금 미적미적한 부분들은 아직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거를 돌파를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될 거고 만약 다시 흔들리더라도 이 저점만 안 깨지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 돌파되는 게 제일 좋겠죠. 차선책으로는 저점 안 깨지고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횡보하다가 나중에서 다시 뭐 금리나 뭐 2번 하겠다, 3번 하겠다, 뭐 0.5 할 거 픽스텝 말고 자이언 스텝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얘기 나와주고 뭐 실적들도 계속 기업 실적들이 계속 좋을 것이다, 3분기도 계속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돌려가지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또 다시 열심히 또 주가들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미국 시장의 요 모양으로는 이거는 지금 뭐 가바닥 정도의 모습이고 가바닥이라는 거는 일단 1차 바닥은 나왔지만 이 저점이 다시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 쳤다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을 놓지는 마시고 테마주들이 다만 너무 좋기 때문에 테마 장세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의 흐름으로 저점 테스트하는 거는 뭐 미국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미국 시장이 저점만 안 깨지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지금 미국 장이 급락이 없잖아 지금. 아침에서도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나왔지만 지금 뭐 거의 뭐 낙폭 다 줄여가지고 뭐 플러스 될 것 같아요. 아침에 마이너스 0.6, 0.5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0.05. 아마 플러스로 아마 돌아설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뭐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별로 그냥 크게 위협되는 게 없고 그냥 요 상태에서 박스권 정도만 만들어주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도 오늘 보면은 대왕고래 테마 움직이고요.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도 싹 다 움직이고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장난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8시에 서울경제에서 공개 방송을 했지만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들 차트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 해운주도 좋고요. 뭐 조선주 여전히 강하고 조선기자재 여전히 강하고 어쨌든 뭐 지금 비만 관련주들 강하고 해리스 관련주, 대마 관련주들 강하고 뭐 은행, 보험, 유통, 원전, 전선, 전기, 로봇주 뭐 현대에서 지금 뭐 입는 로봇 뭐 그거 뭐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서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어제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에서 6,200억 뭐 지원 나온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도 일단 3분기, 내년이라 그랬나? 하여튼 실적 무지하게 좋아질 걸로 내년 예상한다고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8단에서는 통과가 됐다고 얘기 나왔는데 12단은 지금 테스트 중이라 그러는데 통과 되겠죠 뭐. 8단도 했는데 뭐 12단 통과 못 하겠어요?
그 기술이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8단, 12단, 12단은 테스트 중이고 8단은 통과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IT가 안 움직이나? 자, 근데 삼성전자 잠깐 보면요. 삼성전자가 왜 급등을 못하느냐? 얘가 개별 종목이면 얘가 만약에 비만 치료제 쪽 정도의 사이즈거나 아니면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대마 관련주나 명문제약이나 이거는 이제 낙태 관련주 쪽이죠. 요 정도 사이즈였으면 아마 급등했을 거예요. 이게 799억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명문제약이 미국에 있는 무슨 제약사의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 그러면 상한가죠, 뭘. 미국에서 무슨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맘대로 팔아도 되더라. 아니면 엔비디아가 제약회사를 차렸는데 명문제약이 거기 통과해가지고 명문제약이 거기다가 납품을 하더라. 그러면 이거 점상 5방은 일단 이야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500조짜리 종목이라 거의 지금 좀 떨어져갖고 500조 안 될 텐지만 얼마까지 500조였거든요. 너무 무거워서 얘가 만약에 그 뉴스에 폭등을 한다.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폭등을 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우리나라 코스피 삼성전자가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지수는 2,700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삼성전자가 5% 8% 올라가면 이게 2,700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 얘가 2,700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야 좋겠죠. 그럼 다른 애들도 반도체 장비도 올라가 그랬지만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날아가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나스닥도 그러면은 여기 17,500 바닥치고 여기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을 끌어당겨 올리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갈 수가 없죠. 미국이 안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형님이 안 올라갔는데, 그렇죠? 미국 시장이 안 올라갔는데 코스피가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뉴스를 나와도 별로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재는 호재예요. 실적은 아침에 있는 기사 봐봐요. 나쁜 얘기 있나? 거기서 거짓말하는 거 없습니다. 실적들 계속 좋아지고요. 8단 일단 통과됐으니까 앞으로 삼성전자의 김재준 부사장이 얼마 전에 31일 날 실적 발표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테스트 통과 잘 하고 있고, 근데 엔비디아의 비밀 조약 때문에 말은 못 하겠고, 그렇게 해서 공장에 다 준비는 다 양상 준비 다 끝났고, 3분기서부터 열심히 그쪽으로 판매해가지고 늘려서 매출을 많이 올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럼 저는 12단도 통과가 되고 실적은 계속 좋아져요. 그래서 2분기 끝났고 이제 3분기 더 좋아질 거고 내년도 계속 좋아집니다. 그래서 실적만 믿는다라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의 기술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시장이 여기서 하락장으로 갑자기 급락한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이 정도의 박스권 정도만 유지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테마입니다. 그래서 IT 섹터들은 실적이 양호하고 미국의 엔비디아, AMD, 퀄컴, ARM, 애플과 함께 가니까 걔네들이 회사가 망한다, 엔비디아가 망한다, 애플이 망한다, 부도 났다, 이런 얘기만 안 나오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계속 걔네들은 인공지능이 뭐니 계속 얘기 나오면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돈을 계속 풀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발달을 해서 지금 현대도 지금 입는 로봇 그렇죠? 한다고 그러죠. 그것도 시장이 점점 커질 겁니다. 왜냐면 아픈 사람들 맞죠? 허리 아픈 사람들, 다리 아픈 사람들 그거 입는 거 그거 하면 나이 들면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요 놀러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한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공감하시잖아요. 건강할 때 다리가 튼튼했을 때서 무슨 산을 가든 아니면은 무슨 바닷가를 가든 아니면 동네에 한번 마실 갔다 오더라도 다리가 성해야 됩니다. 근육이 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힘들어서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횡단보도 앞에서 서 있지 못해갖고 항상 앉아 계신 걸 저 보면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전 판매량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다 보면은 다 센서가 다 들어있는 거고 점점 이 성능들이 더 좋아지겠죠. 어쨌든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시장이 폭락하는 것보다는 지금 계속 바닥을 찾는 박스권 왔다 갔다 과정에 있는데 테마줄이 너무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약 바이오,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 주소부터 해서 비만 치료제부터 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비만 치료제를 한번 갖고 나왔는데 최근에 종목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매매하기는 또 되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매하기 너무 좋고 그래서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이 지금 종목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매매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갖고 나왔는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가장 먼저 짚어보고 왔는데요. 아쉽게도 이 미증시는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는 못한 가운데 추가적인 저점 테스트를 필요로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또 현재로서 우리 시장은 이 박스권 테마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엔캐리 청산 그리고 잭슨홀 미팅,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등이 추가적인 상승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걱정되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차례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랜만에 나와준 이 비만 치료제 테마, 그 주인공이 과연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대봉LS 나와줬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테마, 현재 대봉LS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요. 2.75%가량 올라가게 되면서 14,2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이 비만 치료제 테마 간만에 나와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식으로 공략해볼까요? 자, 뭐 일단 이슈가 되니까 갖고 나오기는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쪽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확산세라고 해도 뭐 지금 뭐 5배 뭐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그래요. 심각한 거는 제 주변에서도 지금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들, 감기 걸렸다는 사람들 많아서 여름인데 이게 걸릴 때가 아닌데 뭔가 지금 심상치 않구나라는 생각은 저도 들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이전에 있었던 코로나 초창기 때 우리 그 공포감과 그다음에 그 이슈들 그때는 장난 아니었죠. 그때 엄청나게 공포감이었고 뭐 큰일 났다, 뭐 세계 경제 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뉴스에서 24시간 틀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어떤 사람이 걸렸는데 그 버스 타고 혹은 어디 걸어 지나간 그 동선 또 거기 지나간 사람 또 누구냐 해갖고 왜냐면은 지나가는 사람들 거기 겹쳐서 지나가면 걸리는 줄 알고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갔는데 2시간 전에 지나갔는데 2시간 이후에 지나간 사람도 다 조사받고 왜냐면 우리가 그 공포감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 이게 뭐 호흡기 질환이다, 뭐 어떨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겪어봤고 한 번씩 다들 걸려봤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번 알아 누워봤고 했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공포감은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 종목들도 그때만한 공포감과 이슈는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주가가 되게 잘 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약주들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움직인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대봉LS를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따 또 차트를 보면은 오늘 셀트리온도 잘 가고요. 다 잘 갑니다, 오늘. 오늘 화이자 관련주도 싹 다 잘 갑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관련주라서 그런 건 아니고 예전에서 제가 이거를 테마를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모더나 관련주, 뭐 화이자 관련주,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를 나눠놓긴 했는데 다 잘 가요. 뭐 랩지노믹스 막 급등 나오고 뭐 아침에서도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셀트리온 지금 6% 폭등을 하죠. 뭐 국제약품도 날라가죠. 녹십자 원래부터 좀 움직였던 것 같고 어제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엑세스바이오는 17% 급등 나오고요. 부강약품, 일양약품은 뭐 3%, 5% 다 움직이고 종근당도 3% 움직이고 그러니까 무거운 애들도 움직여요. 삼성바이오로이스 원래부터 얘는 강했는데 3.5% 올라가죠. 코오로생명과학도 올라가고 녹십자 다 올라가고 다가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도 올라가고 일단 셀트리온이 대장인데 이것이 지금 오늘 7% 움직이면서 나머지 대형주들도 뭐 신라젠이든 종근당이든 지금 대형주들 조 단위가 넘어가는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한 개가 아니고 뭉탱이로 뭐 10대 개 넘게 싹 다 3에서 7% 정도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진단키트 조그만 애들 뭐 엑세스바이오서부터 있다는 애들 막 이런 보면은 막 지금 주가가 지금 막 장난 아니죠. 거기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움직이던 뭐 수젠텍 같은 경우 이미 저점 대비 한 달 정도에서 지금 100%가 넘게 올라갔고 뭐 등등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뭐 해리스 테마니 뭐 비만 치료제니 그다음에 뭐 코로나 확진 뭐 그쵸 그 진단키트 관련주니 뭐 등등등 지금 이것저것 지금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이게 얘기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CMO
위탁 생산, CDMO, 위탁 생산, 개발, 판매 뭐 이런 것까지 하는 이런 이제 바이오 시밀러서부터 복제약 이런 것들이 뭔가 이슈가 좀 될 것 같은. 왜냐면 이제 생물보안법이라 그래갖고 트럼프가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 그러면은 생물보안법이 강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관련주들이 그럼 뭐냐 그러면은 이제 제약바이오에 그동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던 요런 애들이 이제 될 거라 그러는데 저는 그냥 갸우뚱해요. 뭐 그런다고 해서 설마 그 이슈가 대단하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가가 올리는 데에서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제약주는 그래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뭐 정치 테마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선되면 떨어집니다. 오히려 당선되기 전에 누가 될까? 그럼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하듯이 제약주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주는 2년에서 4년에 한 번 움직이는데 우리가 4년 전에 코로나 때 2020년대 때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럼 2년에서 4년이면은 2년은 좀 지났고 올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서는 이제 제약주도 한번 움직일 때가 됐어요. 인공지능 그 기술로 해서 움직이든 뭐로 움직이든. 그래서 제가 핑계는 비만 치료라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제약주들이 싹 다 지금 뭔가 수상합니다.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우리의 모든 그 만병의 그 근원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이 인공지능 치료제가 이게 다 그걸 다 치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백혈병서부터 해서 뭐 급성 무슨 심장 질환부터 뭐 눈 안 보이는 것서부터 해서 뭐 등등등등 뭐 별 희귀병이 있죠. 인공지능이 그걸 다 치료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근데 생각보다 그 시간을 한 1만 년 걸릴 거를 뭐 1년으로 줄이고 이게 인공지능의 힘이랍니다. 그러니까 100만 년 걸릴 거를 뭐 하루 만에 계산을 하고 이게 된다고 하니까 계산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엄청난 지금 기술 속에서 이 분명히 제약 바이오주들도 분명히 뜰 때가 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셀트리온 왜 자꾸 올라갑니까? 갑자기 셀트리온 제약은 10% 올라가나? 지금 제약주들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냥 비만 치료제 어차피 제약 바이오 움직이면 이것도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봉 LS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대봉 LS 매수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가 될 거고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7월 29일과 30일 SK하이닉스 각각 19만 4,600원 그리고 18만 8천원 선에 접근을 해봤는데요. 29일 기준으로는 3.5%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30일 기준으로는 7.18%의 이 폭발적인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7월 31일 삼성전자 8만 1,300원 선에 짚어주셨는데 벌써 5.9%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8월 1일 서전기전 5,8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0.7%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8월 2일 삼성전자 8만 700원 선에 짚어주셨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수익률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8월 5일 삼성전자 매수가는 7만 5,700원 잡아봤는데요. 아쉽게도 수익률 기록하지 못했고요. 또 8월 6일 SK하이닉스 16만 4천원 선에 매수가 짚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아쉽게도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767.63%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표적 종목 상황들 다 같이 정리해보고 왔는데요. 이 SK하이닉스 앞으로의 추가적인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그리고 오늘장의 주인공이죠. 이 대봉 LS 매수가 과연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우리나라 아주 급락을 했죠. 아주 급락을 했어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대형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또 많이 또 못 올라가는 건 대형주라서 그래요. 지수가 올라가야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의 흐름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걔네들이 무너지거나 안 좋은 얘기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제 AMD, 엔비디아 얘네들도 오늘 보니까 시간에서 좀 오르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또 엔비디아 또 올라가고 그다음에 AMD 올라가고 또 미 정부에서 지금 인공지능 AI 쪽에 고성능 메모리를 그렇죠? 그거를 공급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미 정부도. 뭐 괜히 자기네 나라에다가 반도체 공장 다른 나라들 세워가지고 왜 하겠어요? 그거 공급받아서 결국 자기네들 국민들이 거기 가서 일도 하고 그렇죠? 일자리 창출. 이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그거 메모리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그렇죠?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조립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미사일 만들 때도 다 반도체가 들어가고 인공지능 컴퓨터 만들 때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고 싶은 거죠. 뭐 그 다음 뭐 부가적인 얘기들은 생략하고 어쨌든 미국에서 안 되는 걸 뭐하러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하겠습니까? 되니까. 그래서 계속 이쪽은 나쁠 얘기는 저는 없다고 봐요. 뭐 인공지능, AI, 거품론 얘기가 흔들릴 때마다 나오는데 아니 우리가 입는 로봇들 여러분들 집에 다 입는 로봇들 한 10벌씩 있습니까?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 드래곤볼에 보면 스카우트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이렇게 막 메고 막 날아다니고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뭐 드론 택시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집사처럼 부리고 있는 뭐 로봇이 있어요? 없잖아요.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은 그거 만들어 갖고 판매를 할 겁니다. 제가 보더라도 저기 뭐냐 아기 돌보는 게 되게 힘들다 그러죠. 그래서 아기 돌보는 로봇 엄청나게 팔리지 않을까요? 60억 인구 중에 10억만 팔아도 전 대박 날 것 같은데 그거 아니더라도 요리해주는 로봇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로봇들이 많은데 뭐 회사에서 쓸 수 있는 뭐 비서 로봇부터 해서 여러 가지 로봇들이 많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건데. 그래서 반도체들은 계속 판매는 계속 되고 있고 디램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없어질 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장 안 움직인다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갖고 있으면 올라갑니다. 실적은 무조건 좋아요. 실적은. 제가 실적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좋을 거라 그랬죠.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한번 가봅시다. 제가 작년에서도 무슨 적자 전환 여전히 돼 있다 그래갖고 기사가 하도 안 좋게 나오니까 그거 아니다. 좋아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줬죠. 그래서 결국 올해 1분기서부터 해서 확실히 좋아진 흐름들이 나와줬고 2분기 때에서는 지금 더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하여튼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봐봐요. 그걸 보면서 그냥 얘네들은 지수 때문에 못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조정 다 마무리되고 그러면은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20만 원, 22만 원, 24만 원 차근차근 회복을 할 거니까 얘네들은 늦게 움직이더라도 결국은 올라갈 종목이니까 뭐 이거는 뭐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면은 제 얘기가 맞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어쨌든 실적은 정말 좋아요. 계속 좋아집니다. 3분기, 4분기 계속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대봉 LS. 자, 대봉 LS 지금 대봉 LS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른 애들 다 많이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다른 애들 움직이다 보니까 얘도 지금 5일선이 부딪히는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다들 지금 몇몇 제약바이오주들은 여기 있는 애들도 지금 꽤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된 애들은 종종 지금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거를 뭐 쫓아가자 뭐 그런 느낌은 아닌데 분차트 봐서는 지금 사도 단타는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래 일단 14,340원 현재 가격 공략을 해보시고 자 지금 약간 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제약바이오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싹 다 지금 급등하고 올라가 버리니까 얘가 3%안 그랬으면 오늘 얘 지금 0.5% 이랬을 거예요. 0.5% 그랬을 텐데 지금 뭐 엑세스바이오 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화기키트니까 엑세스바이오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아주 세게 평 하고 날아가고 있고 거기다가 아까 셀트리온 제가 얘기했잖아요. 셀트리온이 오늘 8% 아주 초급등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고 있고 거기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가 이제 CDMO 관련주 위탁 생산부터 해서 개발 판매 싹 다 하는 애인데 전고점을 돌파를 했네요.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어제 종근당도 강했고 엄청 강하죠. 전고점 돌파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제약주들이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에서는 차트가 밑에서 모양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여기 겨울에서 근데 이제 그때 이후에서 셀트리온이 힘을 못 냈거든요. 셀트리온이 여기서 올라간 다음에 박스권으로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근데 결국은 갈 것 같다. 제약주가 죽지는 않죠. 왜냐면은 돈도 중요하고 그렇죠. 모두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뭐 그렇죠. 여러분 직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고 그다음에 죽고 살고 하는 게 그게 제일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픈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히든크 감독 같은 경우도 무릎 그렇죠. 줄기세포 치료해가지고 그 삶의 질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있은 다음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죠. 건강일 거고
뭐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건강은 어쨌든 간에 삶의 질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인공지능의 기술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신약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 그러면 그게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우습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희귀 질병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인공지능의 그 기술로 인해서 많이 그것들이 해소가 되고 개발이 되고 이게 큰 뭔가가 올 거라고 그 특이점이라 그러죠. 그게 2025년도서부터 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사이언스 잡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래서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뭐 모든 분야에 있지만 의료계 분야 쪽에서도 움직입니다. 이게 2025년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년이네요. 그래서 내년에서 특이점이 열린다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인공지능의 그 성능들로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mRNA 백신이라고 그것도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획기적이고 대단한 그러니까 발명품 어쨌든 만들어 놓은 우리의 그 인류의 또 그렇죠? 하나의 또 획을 긋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 이후에서도 mRNA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볼 때에서는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은 미래적인 가치로 볼 때에서 왜냐면 이전까지 있었던 백신이라든지 기술들은 인공지능에 비하면 너무 구석기적인 그러니까 중세시대처럼 너무 기술이 너무 퇴보된 그래서 백신이라는 것도 사백신이라 그래가지고 죽어있는 백신들을 갖다가 그걸 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발달하다가 mRNA 백신으로 뭐 이제 가고 그러면서 이제 뭐 유전자 같은 경우도 뭐 복제양 돌리 그 나온 얘기도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못 만들고 있죠. 근데 이게 기술들이 많이 그러니까 중세 시대보다는 많이 발달이 됐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그렇게 엄청난 획기적인 그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앞으로 개발될 것들이 장난 아니라 그러는데 저도 몰라요.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제가 이걸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제약바이오주들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까? 저는 주식의 관점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전에 있었던 부분들은 거의 뭐 그렇죠? 자기의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뭐 치료하는 부분들이나,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뭐 낫는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기술들이 뭐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뭐 표적암처럼 아니면은 뭐 유전자를 어떻게 해야 뭐 등등 저도 어려워서 말은 못 하겠고요. 어쨌든 많은 부분들이 발전이 있을 거라는 건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은 죽지 않는다. 요 얘기 하고 싶어갖고 지금 어려운 얘기를 저도 모르는 얘기를 이렇게 꺼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확실한 부분은 제약바이오는 기술력이 앞으로 엄청나게 증진이 되고 크게 될 거고 돈이 될 거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 살 빼는 약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의 많은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될 거라서 그걸 따지면은 뭐 대봉 LS가 됐든 제약주가 됐든 1, 2년 안에서는 또다시 큰 시장이 오지 않을까 제약바이오 쪽에.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 길게 갖고 있던 분들은 길게 보세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대봉 LS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봉 LS 저희 매수가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이렇게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봐야겠죠. 저희 가장 먼저 한전산업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가 16,600원에 비중이 4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요. 0.07% 강보합권에서 약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14,000원 선에 현재 거래 중인데요. 어제 공시를 보니 이 기존 계약을 증액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는 공시가 새롭게 떴습니다. 어찌 보면 호재로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인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해 볼까요? 자, 원전 테마주들도 앞으로 제가 괜찮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가 탈원전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뭐 한때는 있었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근데 탈원전에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원전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고
일단 전기가 많이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물가를 낮추는 데에서도 전기 가격을 싸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뭐 원전 폐기물 안 나오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방법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에어컨 안 쓰고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을 갔는데, 그렇죠? 뭐 대형 뭐 메이커 있는 커피숍을 갔는데, 백화점을 갔는데 에어컨 안 틀어주고 온도 40도 되고 그러면은 거기 장사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가격을 또 낮추기 위해서는 전기 가격을 싸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으로 뭐 전기가 막 엄청나게 남아돌 정도로 막 생산이 되고, 그래서 전기 가격 거의 뭐 무료로 쓸 정도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태양광과 풍력으로 조달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그동안에서는 원전을 좀 등한시할 때에서는 뭐를 했냐면은 석탄 태우고 그 기름 있죠. 뭐 경유를 태우고 뭐 휘발유를 태우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터빈 돌려가지고, 근데 그게 환경오염이 더 되잖아요. 이산화탄소 막. 그러니까 지구 온도 자꾸 막 올라간다는 얘기 나오고.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은 저는 결국은 간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만, 자, 차트를 보면은 사실 이 얘기도 다 했던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제 이런 호재들이 있는 것들은, 결국은 이유가 있는 것들은 이슈를 또 꺼내요. 이슈를 또 꺼냅니다. 그래서 또 올려요. 그래서 원전 또 뭘 짓는다, 아니면은 이쪽에 또 수요가 또 많이 발생을 한다. 거기다가 인공지능 AI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각국이 지금 나라가 비상이 걸렸다. 이 얘기는 올해 안 나와도 내년에 나올 수밖에 없고, 내년 안 나오면 내후년에 나오고, 뭐 향후 5년 안에서는 각국의 나라들이 부족한 건 확실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차트만 봐도 거래가 실렸죠. 우상향이죠. 그 16,600원에 물렸다고 지금 힘들잖아요. 시장이 많이 폭락했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살아나는 종목이 있고 살아나지 않는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차트가 살아 있으면 살아나요. 대신에 전제 조건, 미국 시장이 하락장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면 돼요. 허리가 안 꺾이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런 식으로 미국 시장이 차트가 어디 갔죠? 미국 시장이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고 있다가 이게 허리가 꺾여갖고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에서 딱 누가 보더라도, 미국하고 시장을 잠깐 보면은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에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게 올라가고 있는 차트니 떨어지고 있는 차트니라고 물어봤을 때 주봉과 월봉상에서 이걸 봤을 때 여러분 봐봐요. 순수하게 봐봐요. 여기서 떨어지고 있다고 급락이네. 이게 지금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여전히 이 흐름, 그러니까 허리가 꼿꼿이 아직 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까지 내려도 돼요. 이까지 내려와도 지집니다. 일로 내려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러분들 계좌가 이미 반토막이 나 있을 거니까. 이까지 내려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려오더라도 아주 천천히 내려오면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 천천히 내려온다는 얘기는 천천히 내려왔다가 중간에 또 올라갔다가 또 천천히 내려왔다 올라갔다 뭐 매매라고 될 텐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하루 만에 막 엔비디아 막 30% 빠지고 뭐 이런 거 구경해야 되니까.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안 되고,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진 경우는 과거에 뭐 9.1 테러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쉽게 그렇게 안 나오고,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옆으로 박스권을 주겠죠. 박스권으로 주면서 뭐 내려올 거면 그 이후에서 내려올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겠지만,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 뭐 다우존스는 뭐 그냥 점만 찍은 거예요. 점만 찍은 거고, 뭐 이때 모습이나 뭐 이렇게 떨어졌어서 다시 올라간 모습이나 뭐 이때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이때 아주 죽을 정도로 떨어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죠. 어쨌든 2022년도 이게 하락장들인데, 어쨌든 요것도 지금으로 아직 이게 하락이다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그게 없어요. 아직은 더 봐야 됩니다. 아직은 박스권 유지되니까. 그래서 여전히 지금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얘네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수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세우느냐? 반등 줄 때 수익으로 바뀌면 한번 팔아야 됩니다. 시장이 여기서 깨지질 않았으면 그냥 내비로둬도 계속 끌고 가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한번 여기를 한번 푸닥거리를 한번 했죠. 이것 때문에 여기서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깨지기 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히 내려오고 여기서 2,700을 지지하고 그랬대서는 또 다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것 때문에 뭐 지수 뭐 올해 3,000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는 있었죠, 희망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올해 3,000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잘 가야 뭐 이제 여기 이제 이전에 있었던 정고점 2,800, 뭐 2,850 여기를 바라봐야 되는 박스권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테마주들은 그런 관점에서는 좀 더 용이하죠. 왜냐하면 지수 관련주들은 지수가 폭등을 해야지만 움직이지만 한전산업이나 이런 애들은 물론 얘도 시가총액이 좀 큽니다. 시가총액이 얘는 4,500억, 한전기술이 좀 더 큰가요? 어쨌든 걔네들은 조금 크지만 테마의 흐름에서는 이런 애들은 지수와 상관없이 테마가 만들어지면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무지하게 강하듯이 이쪽 애들도 또다시 이슈가 이쪽으로 몰리면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근데 한번 팔아줘야 돼요. 수익이 나면 팔고 또 내려오면 또 다시 공략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JLK 14,200원에 15%요. JLK 14,200원. 14,200원에 15%. 15%. 그래도 최근에 시장 빠질 때 잘 버텼는데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얘도 의료 인공지능으로 엮여 있네요. 인공지능 분야에 검증된 기술력과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뇌암, 어쨌든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뭐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나쁘지 않네요. 지금 제약주들이 뭐 최근에 좀 강했다라는 느낌은 있었는데 오늘은 대형주까지도 강하고 싹 다 강하니까 이거는 수익으로 바뀝니다. 가져가세요. 17,000원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일단 15,000원 넘어갈 거니까 그냥 냅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이버 궁금한데요. 네이버. 네. 아니, 네? 궁금한 게 아니고 걱정이 돼요. 이미 걱정 단계는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이거. 네이버는. 네, 이거 작년 5월 달에 샀어요. 작년 5월 달? 얼마에 네. 사셨어요? 20만 3천 원이요. 20만 3천 원. 비중은요? 25%요. 25%. 자, 네. 네이버 뭐 요즘에 뭐 안 좋은 얘기 뉴스들 뭐 일본과의 관계들 뭐 이런 거는 다 봐서 여러분 다 아실 거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없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없어지진 안 않죠. 없어져요. 네. 없어지진 않아요. 없어질 네, 거면 네. 차라리 비싸게 뭐 미국에다 팔고 말죠. 네. 그럼 팔리게 되면은 오히려 그러면 주가는 또 급등을 합니다. 주주들은 네. 좋을 수는 있어요. 물린 사람들한테는.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하나의 큰 그쵸 대들보가 하나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네이버도 팔 생각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네이버라는 기업은 안 망할 거고 다시 살아날 것 같은데 지금은 네.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뿐 매수 가격 네. 이상은 올라올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아. 그냥 버티세요. 네. 그럼 추가 매수 안 돼요. 추가 매수 안 되고요. 왜 안 되냐면 지금은 개인들이 일부러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네. 개인들이 싸다고 한때는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020년도, 2021년도 하도 많이 올라가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네. 네이버부터 산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삼성전자, 네이버, 뭐 셀트리온 이런 거부터 먼저 사고 주식 처음 시작할 때 왜냐면 맨날 올라가니까 네.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하도 개인 투자를 많이 사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이 빠진 거 물타기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2년째 네. 이렇게 이제 3년째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고생하는데 여전히 개인 투자들의 비중이 많아서 이거를 시가총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가총액이 네. 크기 때문에 이게 급등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다 벌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쉽게 안 올라가는 것도. 근데 20만 원 물려 있는 부분은 그냥 이 악물고 한 몇 년 버티다 보면 올라갑니다. 몇 년씩이요? 올해 아니고 몇 년씩이요? 개인들이 버티지 못할 만큼으로 힘들게 만들어야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그냥 안 던져요. 네. 그냥 안 던지죠. 뭐 네. 실적이 더 안 좋고, 그러니까 NC 소프트 있잖아요. 네. 이 정도 돼야 돼요. NC 소프트 이거 지금 이거 고통이 지금 1년, 2년, 3년, 4년 지금도 개인들이 이거 안 던지네. 이거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손절을 한 번 안 하기 시작하니까 손절은 벌써 1년 전에 할 사람은 다 하고 이미 계속 네. 그러니까 잘 안 해요. 이게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들이 그게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네이버 수급이 꼬였으니까 제가 추가 네. 매수를 하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차라리 지금 추가 매수하거나 공략할 거면 네이버 말고 셀트리온. 지금 아, 제약주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제약주들의 흐름들은 딱 차트를 봐봐. 비교를 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뭐가 틀린지 추가 네. 매수를 하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추천해 놓고 잠깐 수익 났다가 하도 떨어져가지고 이거 갈 것 같은데 했는데 결국은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얘도. 네. 아, 그러니까 네이버도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언젠가는 아, 네. 바닥에서 가긴 하겠는데 지금 당장은 올라갈 기미가 아예 안 보여요. 아, 네. 그러니까 좀 힘들겠지만 추가 네. 매수하지 마세요. 그냥 갖고만 있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로 들어온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렛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이 3S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2,680원에 11%의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각 흐름 살펴보자면요. 약 3%가량 올라가게 되면서 2,115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자, 차트를 보면은 많이 빠졌죠. 얘도 많이 빠져서 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등은 나오는데 이제 2,600원 정도 뭐 일단은 2,500원만 가도 되게 많이 올라가는 거라 보이는데 2,500원에서 2,700원 사이 일로 올라오면 한번 팔아야 돼요. 이게 저항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뭔가 지금 고점을 뚫고 막 편안하게 올라갈 수 모양이 아니고 최근에 한번 푸닥거리를 한번 했기 때문에 저항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물려있는 물량들이 지금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오면 다시 또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잘 팔았다가 또 흔들 때 다시 또 재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트가 살아있는 쪽으로 다시 매매로 돌린다든지 그런 전략을 써야 되지 이게 그냥 올라왔을 때 내버려두면 또 떨어진 다음에 다시 복구가 되면은 뭐 그때서 또 팔면 되지만 만약에 복구가 안 되고 다시 떨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저점이 깨져가지고 더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제 매수가가 너무 많이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타이밍에서 반등이 나와서 2,500원, 2,700원 사이로 올라오면 한번 정리를 한번 했다가 다시 재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매매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들한테 출근 시간대 공개 방송을 짧게 20분, 30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열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아침에서 제약바이오 괜찮은 얘기했고, 뭐 회원주 좋은 얘기했고, 뭐 내일도 다른 테마주들을 보면서 테마주를 읽어드리고 있어요. 뉴스를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도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만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종목 상담은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인사하기 전에요. 잠시 저희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예상보다 덜 빠진 이 미국 증시에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시작된 이 박스권 테마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대봉 LS 만나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